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특강 18회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아서 반으로 끊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127번 문제 1번입니다. 자,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을 항고권자로 규정했다.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비해서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형사소송법 배웠던 내용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분들의 경우에는 둘 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공무원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업무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직 공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일단 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도 읽어보죠. 3번 하프한 판례이죠. 대한민국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것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아니라 무슨 심사 기준?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남성 가산체, 그래서 우리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있죠. 가산점 제도는 우리가 비례 원칙을 썼죠. 그 다음에 결론은 위헌까지 나왔다.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하면 좋을 거예요. 4번 우리 소년 심판 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면은 성인에 대한 징벌의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 절차와 소년 심판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128번 1번 형벌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법정형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는 헌법상의 절대 원칙은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요것이 최근에 다른 지문으로서 다른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해설을 통해서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2번 자, 헌법상의 평등원칙에서 파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은 세금을 내라고 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이런 거를 부과할 때도 준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요. 근데 이제 적게 버시는 분들은 반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평등이다. 3번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권력성이 없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뤄지면 아무리 국가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우대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국고작용인 경우에는 우리가 민사관계로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문구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4번이 답일 텐데 여러분들 꼼수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판례 나오잖아요. 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단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에요.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고 그 다음 입법행정권도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우리가 형사소송법 배웠으면 알겠지만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우리가 한정을 하잖아요. 여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어쨌든 국민참여재판 나오면은 판례 나오면 다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129번 1번은 항상 맞는 지문이죠. 좋은 지문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척도, 이게 비례원칙,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금지 원칙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적이 인정된 입법행정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자의심사, 자의금지 원칙 심사는 쉬운 심사죠. 그래서 참리적인 이유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입법 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3번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가 아니라 비례,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4번 우리가 상향적 평등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상향적 구조를 위해서 단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헌법 위배되지 않고 좋은 취지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냐면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이 판례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합헌이고요. 그래서 1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30번 문제 볼게요. 1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죠. 헌법이 사회적 신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차별금지를 하지 말라고 헌법 제11조 1항 후문에서 예시를 했죠. 그럼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차별할 수 있다. 대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헌법 11조 1항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 예시 사유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뒷부분도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뒷부분 문장은 그냥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설에 잘 읽으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이고, 니은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는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고, 디귿은 틀렸죠.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인종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리을,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인데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1번 위헌 판례가 나왔군요.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수급권자를 부모 1인에 한정하고 또 그 기준이 나이가 많은 자가 우선이래요.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죠. 2번은 날로 먹을 수 있는 키워드는 영유아인데 정확히 하면은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였다. 3번, 자, 이것은 부정청탁 및 분품 등 수수감지법 해가지고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김영란법에서 우리가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분야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왜 이렇게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만 김영란법 적용을 하냐, 다른 중요한 것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헌법 위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이제 사립학교 관계자랑 언론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게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지문 일단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좀 긴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었어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그냥 통근버스 타다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유로 인정하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산업재해 보상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가 되는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를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1번, 우리가 처분적 법률이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특정 법률 또는 특정 법률 조항이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인 것은 아니다. 2번, 3번은 그냥 헌법 조문들이에요. 쭉쭉 읽으면 되겠고 4번은 틀리죠. 왜냐하면 변호사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더 가중된 요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엄격한 공공성과 청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자, 1번은 합헌 키워드 바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비례 원칙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완화된 자의심사에 의해서 찾는 것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족하다. 맞는 지문. 자, 2번인데 이것도 합헌 판례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연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을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놨으니까 틀린 지문으로 일단 답은 빠르게 고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답은 1번이니까. 3번,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나왔어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완화된 심사 기준이 아니라 무슨 심사 기준? 엄격한 심사 기준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무슨 심사 기준?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3번 지문 틀렸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데 이것은 입법 분야가 되게 넓은 분야예요. 입법 분야가 넓다라는 것은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례성 원칙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법 형성권이 넓은 분야에서 평등권 심사는 우리가 자의금지 원칙 심사를 하는 것이고, 입법 형성권이 좁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심사를 한다? 비례 원칙을 심사를 한다고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꼭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저희 조교 학생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를 꼭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해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다음 회차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빨리 손 흔들려면 손 빨리 흔들러. 네, 됐어, 그치?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